모두가 그가 대학 입시에 한 번도 붙지 못했다고 비웃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로질렀다. 혹시 당신이 포브스 표지에 나온 분인가요?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멈췄고 몇 초 만에 웃던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라 얼굴을 들지 못했다. 강남의 호화로운 롯데호텔 연 회장은 크리스탈 샴페인 잔과 가식적인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박진호는 홀로 구석에 서서 손에 쥔 저렴한 맥주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맥주 거품이 천천히 사그라드는 모습이 마치 그의 사그라든 자존감처럼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싼 옛 동창들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그를 파고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야, 진호야. 서울대 입시에 3번이나 떨어졌던 거 기억나? 현재 삼성 자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성민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성민은 학창시절부터 항상 상위권이었고 서울대의 첫 시도에 합격했던 수재였다. 심지어 중앙대 건국대에도 떨어졌잖아. 그것도 3번씩이나. 그의 말에 비싼 정장을 입은 옛 동창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진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교실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와 똑같았다. 진호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맥주병을 더욱 꽉 쥐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병이 닿았지만 그의 얼굴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10명도 넘는 옛 친구들이 그를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수학 문제를 칠판에서 풀지 못했을 때, 영어 발표에서 단어를 잊어버렸을 때 모두가 웃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완전히 포기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연진이 새로 산 듯한 롤렉스 시계를 의도적으로 내보이며 조롱했다. 그녀는 학창시절 진호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겠지. 우리 모두 신혼집이라도 있는데. 진호는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학창시절 공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를 선생님들은 길을 잃은 아이라고 불렀다. 친구들은 멍청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그의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학창시절 반에 불량하였던 현우가 다가와 필요 이상으로 세게 그의 어깨를 쳤다. 그 충격에 진호는 맥주를 거의 쏟을 뻔했다. 현우는 이제 대형 기업의 마케팅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다. 있잖아,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필요한데. 현우가 가짜 동정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월급이 많진 않지만 너 같은 사람에게는 뭐 시작이라도 되지 않겠어? 대학도 못 간 사람한테는 꽤 괜찮은 자리야.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진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묘한 기대감이 뒤섞였다. 그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10년간 숨겨온 그의 또 다른 세계가 불러내고 있었다. 진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네, 이사장님, 4억 달러 제안은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에게서 본 적 없는 당당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다. 하지만 미국 본사 이사회에 설명했듯이 박이노베이션은 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롱하던 미소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연 회장에 크게 울렸다. 내일 최종 제안 기다리겠습니다. 진호는 통화를 끝내고 차분히 테이블로 돌아왔다. 겉으로는 여전히 전과 같은 수수한 남자였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의심, 혼란, 그리고 갑작스러운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를 향했다. 방금 뭐였어? 성민이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진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10년간의 비밀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한때 그를 멍청이라고 불렀던, 그의 꿈을 비웃었던, 그의 가능성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호는
내심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 진호의 일상은 평범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며 알림이 울리기 전까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졸업 10주년 모임. 그 순간부터 진호의 마음속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52층 높이의 미니멀한 사무실에서 진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수식을 외우기보다 회로 조립을 좋아했던 이상한 아이로 불렸던 그 시절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사장님, 미국 투자자들이 전화 중입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알렸다. 1시간 후에 회신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진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호기심에 진호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메시지들이 돌멩이처럼 그를 강타했다. 박진호,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아직도 대학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걸? 캐캐, 공부 포기했다고 들었어. 슬프지만 예상했던 일이지. 걔도 초대할까? 대학 못 간 놈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이 입시를 위해 밤새 공부할 때 그는 밤을 새워 물 정화 장치 시제품을 개발했고 그것이 나중에 아시아 전역의 폐수 처리 방식을 혁신했다는 사실을, 대학 거부가 자발적이었다는 것도 그들은 몰랐다.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수많은 직관적이지 않은 결정 중 첫 번째였다. 진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시간이 바래버린 사진 속에는 항상 구석에 서 있는 소년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공부 성적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소년은 손에 회로 도면을 들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다른 꿈이 있었다. 그는 고3 수학 시간을 떠올렸다. 선생님이 그를 칠판 앞으로 불러 적분 문제를 풀게 했던 날이었다. 진호는 문제를 풀지 못했고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물 분자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완성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 방정식은 그의 회사 로고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노을이 빌딩 숲을 붉게 물들였다. 그곳에는 이제 그의 공장 7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장님,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비서가 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네. 진호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제 끝을 맺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가끔 욱신거렸다. 그는 창가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불빛들 중 상당수는 그의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야근하는 직원들, 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불빛이었다. 진호는 동창회장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까? 아니면 여전히 상처를 간직한 채 숨길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첩 속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꿈 많고 상처 많았던 그 소년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 사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다. 진호는 사진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그는 과거와 마주할 것이다. 이사회 회의가 끝나고 늦은 밤, 진호는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오래된 졸업 앨범을 펼쳤다. 황색으로 바랜 사진들은 부산의 작은 차고에서 16살의 소년이 물 필터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넌 내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어. 진호가 3번째 대학 입시 도전을 거부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이 식탁을 내리치던 그 순간이 생생했다. 한국에서는 학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육적 명성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사회에서 들은 가혹한 말이었다. 그날 밤 진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앨범을 넘기자 옛 친구 민수의 사진이 나왔다. 민수는 진호가 창업을 시작할 때 유일하게 그를 믿어준 친구였다. 다른 친구들이 최고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동안 진호는 부모님의 작은 집을 담보로 잡히고 버려진 창고를 임대했다. 그곳에서 단 2명의 직원, 은퇴한 엔지니어와 어린 시절 친구 민수과 함께 시골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 필터 생산을 시작했다. 첫 몇 년은 잔인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했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지갑 속 사진을 들여다보니
런던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러 떠난 3년 연인 지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집착에 지쳐 떠났다. 헤어질 때 지연은 현실을 봐 진호야. 너는 꿈만 쫓고 있어. 라고 말했다. 6개월 안에 파산할 거요. 대출 신청을 거절하며 은행원들이 예언했다. 그들의 조소 어린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러나 2017년 가뭄이 찾아왔고 세계 도의 수자원 시스템이 붕괴됐다. 대기업들이 비싼 해결책을 논의하는 동안 진호의 작은 회사는 이미 영향을 받은 마을에 200개의 여과 시스템을 설치했다. 진호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물이 말라가는 마을에서 밤새 필터를 설치하던 날들, 주민들의 의심 어린 눈빛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던 순간들, 그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한겨레 신문이 그의 필터를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른 기사를 떠올렸다. 다음 주에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대기업 임원들, 정부 관료들, 해외 투자자들 모두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아침에 멍청이에서 천재로 불리게 된 아이러니. 앨범을 덮으며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을 의심했던 부모님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들이 살던 작은 집은 이제 그의 회사 본사가 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였다. 휴대폰 알림 소리에 생각이 중단됐다. 혁신부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그를 버마시아 환경 프로젝트의 리더로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신자는 옛 동창생 중 한 명, 내일 모임에 참석할 누군가이었다. 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길, 다른 이들이 두려워했던 길을 선택한 결과였다. 내일 그는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의심했던 이들과 마주할 것이다. 진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준비되었다. 진호의 리무진이 강남의 불빛 가득한 거리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렸다. 짙게 착색된 창문 너머로 그는 늦은 학원에서 나오는 지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거운 가방에 한국 사회의 기대를 짊어진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10년 전 자신과 겹쳐 보였다. 15분 후 도착합니다, 사장님. 운전기사가 정중히 알렸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는 일부러 평범한 정장을 선택했다.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그는 비싸 보이지 않는 시계를 골랐고 명품 구두 대신 평범한 가죽 신발을 신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건물들이 지나갔다. 그중 몇 개는 그의 회사 소유였다. 다른 건물에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한때 그를 무시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의 발명품으로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창들을 본 졸업식 날이 떠올랐다. 현우가 입시 실패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순간 그의 비웃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다. 진호의 짝사랑이었던 지영도 다른 이들과 함께 웃었다. 김 선생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다. 모두가 학문적 성공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 말들이 연료가 되었다. 투자자의 각 거절, 닫힌 문, 임시 실험실에서 잠 못 이루던 밤, 모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의해 추진되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림이었다. 박 이노베이션 주식이 대규모 인수 소문 후 3.2% 상승했다. 다른 날이었다면 축하할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진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밤새 필터 시제품을 만들며 생긴 상처들, 화학물질로 인한 화상 자국들. 이제 그 손은 매끄럽고 관리가 잘 된 CEO의 손이 되었지만 가끔씩 그는 그 상처들이 그리웠다. 그것들은 그의 여정의 증거였다. 사장님, 내일 도쿄 컨퍼런스 참석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전화로 물었다. 일단 비행 계획은 유지하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주세요. 그는 학창시절 이후 느끼지 못했던 위장의 매듭을 느끼며 대답했다. 리무진이 시그니엘 호텔 앞에 멈췄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동안 그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CEO가 아니라 10년 전의 그 불안한 10대였다. 그는 호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 자신감 있는 눈빛. 그러나 그 아래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소년이 숨어 있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필터 시제품의 조각을 꺼냈다. 처음 성공한 모델의 일부였다. 그는
이것을 부적처럼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그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박 사장님, 환영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진호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 동안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또는 어디든 멀리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만남은 1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유령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과거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는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호텔 연회장은 사치스러움으로 넘쳐났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희귀한 난초와 수입 도자기로 장식된 테이블 위에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진호는 조용히 입구에 서서 한 걸음을 내딛기 전 잠시 망설였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학창시절의 사회적 역학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즉시 깨달았다. 민서는 하버드 의대 레지던트 생활을 설명하며 여전히 주목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은 10년 전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감탄하고 있었다. 바 근처에서는 태원이 현대법인카드를 과시하고 있었고 지은은 서울대 교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다. 교실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완벽해야 했던 민서,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항상 경쟁에 시달렸던 태원,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학업에 매달렸던 지은. 그들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갈증이 보였다. 진호야? 정말 너구나. 반석이었던 수진의 목소리가 진짜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네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우가 다가왔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그보다 먼저 도착했다. 박진호 한국 교육 시스템에 도전한 사나이. 현우가 조롱조로 외치며 주변의 관심을 끌었다. 말해봐, 지난 10년 동안 뭐 했어?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 주변에 모인 그룹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호는 연민과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느꼈다. 자신이 10년 전 교실 뒷자리에 앉아 느꼈던 그 고립감이 다시 밀려왔다.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진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오, 컴퓨터 고치는 일? 성민이 도발했다. 아니면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해? 주변의 웃음소리는 정중하기에는 너무 인위적이었고 무해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웠다. 진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가 건네준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유리잔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한때 그는 이런 자리에서 싼 맥주를 마시며 구석에 서 있었다. 이제 그가 마시는 샴페인은 한 병에 그의 옛 동네 월세보다 비싼 것이었다. 사실 최근에 이 호텔 체인의 지분을 인수했어.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음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더군. 그의 발언 후 혼란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누군가 말하기 전에 민서가 개입했다. 진호가 농담하는 거야, 당연히. 자, 모두 나눌 이야기가 있잖아. 성민이 방금 새 BMW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진호는 임상적인 관심으로 그 상황을 관찰했다. 미묘한 거짓말들, 계산된 과장들, 인정에 대한 기저의 절박함. 그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사회적 게임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그 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미국 기업의 제안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진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궁금증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직 그가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열등한 존재였다. 하지만 곧 그것이 바뀔 것이다. 그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오늘 밤은 분명 흥미로울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풀린 자아와 과장된 성취의 춤은 더욱 화려해졌다. 진호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며 참여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진호야, 결혼은? 아이는? 미래가 소매 아래로 여전히 가격표가 약간 보이는 명품 드레스를 조정하며 물었다. 진호는 그녀의 드레스에 달린 가격표를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년 전 그녀는 학급에서 가장 패션에 민감한 학생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 같았다. 아직 시간을 내지 못했네. 진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시간은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사치지.
성민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딜러가 방금 전화했어. 내 새 포르쉐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도착했대. 진호는 즉시 거짓말임을 알아차렸다. 3개월 전 그의 회사는 다각화 투자의 일환으로 언급된 딜러십을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된 포르쉐는 성민 같은 중간 관리자가 아닌 야구 선수에게 갔다. 성민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거짓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진호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시험 점수를 과장하던 성민, 해외여행을 꾸며내던 연진, 유명인과의 만남을 지어내던 현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연 회장 건너편에서는 지영이 약품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된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 앱에서 자신의 가방 가격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 옆에서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자랑하던 태원이 최근 상당한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진호는 자신의 투자은행과의 회의에서 알게 되었다. 진호야, 현우가 이제 KL바이오텍의 선임 임원이라는 거 알아? 수진이 물었다. 바로 그 현우가 지난 2년간 3번이나 위조된 이력서를 가지고 박이노베이션의 제약부서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진호의 인사팀이 쉽게 알아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인상적이네. 진호는 자신의 지식을 간직한 채 대답했다. 그 순간 분명히 술에 취한 현우가 다시 다가왔다. 있잖아, 진호야. 난 항상 네가 육체노동 같은 걸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넌 대학 재질이 아니었잖아. 그룹의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호가 대답하려는 찰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실례할게. 진호는 공손하게 말하며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테이블을 떠나면서 진호는 현우의 말이 들렸다. 아마 엄마가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겠지.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조용한 코너로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밤은 이제 정말 흥미로워질 참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네, 김 회장님이라고 말했다. 이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달콤했다. 진호는 전화를 받으며 호텔 테라스로 걸어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 빛과 약속의 바다처럼. 박 사장님, 글로벌테크 벤처스의 토마스 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이사회가 귀하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진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연 회장 유리문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고위급 협상을 위해 준비된 태도로 바르게 서며 첸 사장님, 50억 달러 제안은 감사하지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박이노베이션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운영 자율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호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 거래는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도 아니면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 기업이 이 규모의 제안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금액입니다. 진호는 유리를 통해 옛 동창들이 속삭이며 그의 대화를 해석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진이 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고 성민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듯했다. 지영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교차했다. 첸 사장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기업들은 종종 한국인의 결단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물량자 필터링 기술에서 저희는 이미 유사한 서구 기술을 능가했습니다. 파트너십을 원하신다면 저희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동안 그는 현우가 테라스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호기심이 쓰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와 논의하고 파트너십 구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 삼성도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삼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오래된 협상 전술이었다. 삼성은 이미 3번이나 저희 기술을 복제하려 했습니다. 첸 사장님, 다음 대화 전에 철저히 조사하시길 권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통화를 끝내며 진호는 몸을 돌려 현우뿐만 아니라 테라스 문 근처에 모인 반 친구들 대부분을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의 표정이 역력했다. 진호야, 그게 뭐였어? 수진이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놀라움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사업 얘기야. 중요한 건 아니야. 그의 담담한 반응에 더욱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태원이 목을 가다듬었다. 몇 억이라고 했어? 그리고 삼성을 언급했어? 진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연 회장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그들이 모두 테라스에서 연 회장으로 돌아갈 때 진호는 자신의 모습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더 이상 그들이 기억하는 불안한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들며 그는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렸다. 진호가 연 회장으로 돌아오자 초현실적인 침묵이 그를 맞이했다. 한때 그를 경멸했던 무리가 이제는 혼란과 사회적 재계산에 혼합된 표정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진호야, 네가 언급한 물필터링 기술? 지영이 학창시절에는 한 번도 그에게 보낸 적 없는 미소로 다가오며 물었다. 정말 흥미롭게 들리는데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를 스쳤다. 한때 그는 그 향기를 맡기 위해 수업 시간에 그녀 뒤에 앉으려 애썼다. 지금은 그저 화학물질의 조합으로만 느껴졌다. 그냥 내 일일 뿐이야. 진호는 계산된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초기 충격에서 회복한 현우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을 갖고 있다는 거지. 판교에 그런 회사 수십 개 알아. 대부분 2년 안에 문 닫아. 진호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일찍 드러낼 계획이 아니었지만 우주가 다른 계획을 가진 것 같았다. 사실 난박 이노베이션의 CEO이자 창업자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물필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스물 3개국에서 주로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민서의 눈이 커졌다. 박 이노베이션? 일본 쓰나미 이후 그 도시를 구한 정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진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연 회장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 같았다. 마치 예상치 못한 수를 둔 후의 바둑판처럼. 하지만 넌 대학을 안 갔잖아. 성민이 말을 더듬었다. 이전에 홍조와 대조되는 창백한 얼굴로. 맞아. 진호는 확인했다. 뭔가를 만드느라 바빴거든. 웨이터가 공손히 다가왔다. 박 사장님, 호텔 지배인께서 오늘 밤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여쭤보셨습니다. 완벽하게 적절해요. 감사합니다. 웨이터가 물러나자 진호는 옛 동창들의 시선이 놀라움과 계산 사이를 오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부는 몰래 휴대폰으로 그가 정말 자신이 말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다. 현우는 목을 가다듬으며 태도를 급격히 바꾸었다. 알고 보니 대학이 성공의 유일한 길은 아니었네, 진호야. 언제나 네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진호는 오래된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 현우는 진호의 꿈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짓밟았다. 어떤 대학도 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진호야. 넌 그냥 꿈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연 회장을 둘러보니 이제 모두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자신들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인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잠시 양해해 주겠어? 또 다른 전화를 받아야 해. 진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자리를 떠나면서 그는 지영이 수진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박 이노베이션. 세상에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진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밤은 이제 막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성공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증명이었다.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쓰인 충격과 놀라움은 10년간의 기다림보다 더 달콤했다. 두 번째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진호를 맞이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동창들은 이제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명함을 내밀고 협업 기회를 언급하고 있었다. 진호야, 2학년 때 과학 프로젝트 같이 했던 거 기억나? 태원이 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호와 짝을 이룬 적이 없었다. 사실 그 프로젝트는 혼자 했어. 진호가 차분히 대답했다. 넌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느라 바빴잖아.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진호는 공기를 정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흥미롭네.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다. 예를 들어 성민아, 네 새 포르쉐 얘기를 했지만
내 기록에 따르면 네 금융 신청은 지난 분기에 3번이나 거절됐어. 성민은 음료에 사례가 들었다. 어떻게 네가? 그리고 현우야, 너는 KL바이오텍의 임원이라고 소개했지만 내 회사에 보낸 내 이력서 3개에는 확인할 수 없는 학력 증명이 포함되어 있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명예훼손이야. 진호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사실일 뿐이야. 우리 인사팀은 매우 철저하거든. 지영에게 돌아서며 계속했다. 그리고 네가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려는 그 구찌 가방은 가짜야. 참고로 우리 제품 인증 부서는 99.7%의 정확도로 위조품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연 회장은 무덤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몇몇 참석자들은 명백히 불편해하며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민서가 물었다.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한 채 진호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민서는 언제나 그룹에서 가장 영리했고 진정한 재능을 가졌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난 10년간 뭔가 진짜를 만들어 왔는데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민서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그 순간 진호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자 미국 최대 기술 대기업의 이름이 보였다. 양해해 주세요. 이것도 받아야겠네요. 이전에 언급했던 80억 달러 계약에 관한 거예요. 자리를 떠날 때 그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80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들 모두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금액은 그들 대부분이 평생 버는 금액의 수천 배였다.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가며 진호는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10년간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명백했다. 전화를 받으며 그는 1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진호야, 넌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야. 그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내게는 그게 맞는 길일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위로의 말로 들렸지만 이제는 예언처럼 느껴졌다. 구석에서 통화하는 동안 그는 동창들이 서로 속삭이며 그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았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했다. 진호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연 회장은 억제된 동요 상태에 있었다. 테이블 사이로 속삭임이 오갔고 여러 손님들이 몰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이름과 회사를 검색하고 있었다. 사실이었어. 수진이 진정으로 감명받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확인했다. 방금 내 기사를 읽었어. 내 회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 도입되고 있는 여과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진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프로젝트야. 결과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지만 여전히 오만한 현우가 끼어들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누구나 사업에서 운이 좋을 수 있지. 정규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을 형성하는 거야.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진호는 반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성취가 그를 대변했다. 대신 그는 흥미롭게 관찰했다. 확실한 성공의 증거에 직면해서도 일부는 여전히 오래된 위계 질서에 매달리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아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인격은 인위적인 도전이 아닌 실제 도전에 맞설 때 형성돼.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진호를 찾기 위해 방을 살폈다. 박 사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포브스 코리아의 편집장 이재성입니다. 그는 깊은 인사와 함께 다가왔다. 아시아 혁신가들에 관한 표지 인터뷰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진호는 옛 동창들의 놀란 눈빛을 의식하며 편집장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사장님, 지속가능한 기술을 혁신하는 귀하의 작업은 저희가 조명하고자 하는 정확히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편집장이 계속했다. 특히 미국 대기업의 매각을 거부한 것이요. 최고의 한국적 결단력이죠. 진호는 예전의 괴롭힘이들이 이제 거의 작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자에 움츠러든 채. 다른 이들은 숨기지 않는 경외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편집장이 물었다. 안타깝게도 내일 아침 도쿄로 날아가야 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편집장은 거듭 감사를 표하며 명함을 건네고 1년의 인사와 함께 물러났다. 뒤이은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진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옛 동창들에게 돌아섰다. 데워 마실 사람? 성민은 목을 다듬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그 진호라고 지난달 경제지 표지에 실린 물 정화 시스템 혁신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라고 지영이 거의 숨이 막힌 듯 물었다.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진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대신 그는 포도주를 홀짝이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교실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그를 바보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에 매달려 있었다. 글쎄, 수진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있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현우는 불편하게 웃었다. 물론 난 항상 진호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분명했잖아. 진호는 그의 거짓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 사실 그는 거의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성공이라는 협소한 정의에 갇혀 있었다. 학위, 직함, 겉모습, 진짜 성취, 진짜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진호야,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진짜 이야기. 우리는 듣고 싶어. 그 순간 진호는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이 밤은 단순한 복수나 과시가 아닌 어쩌면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포브스 편집장의 등장은 동창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진호는 이제 옛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갑자기 관계를 복원하려 애쓰며 어떤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진호야, 항상 네가 잠재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어. 태원이 주장했다. 완전히 이전의 말과 모순되게. 내가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 맞았잖아. 진호는 사회적 변신을 매혹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민서만은 적어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솔직함으로 다가왔다. 네가 이룬 것은 정말 존경스러워, 그녀가 말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따랐던 전통적인 길 없이도. 진호가 대답하기 전에 분명히 술에 취하고 쓰라린 현우가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났다. 이게 무슨 개그야? 그가 고함쳤고 놀란 시선들이 쏠렸다. 마치 그가 무슨 천재인 것처럼 다들 행동하고 있어. 그가 왜 대학에 안 갔는지 알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3번의 시도, 3번의 실패. 연 회장의 팽팽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호는 침착하게 유지하며 현우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맞아, 현우야, 3번 떨어졌어. 봐, 그가 인정했어. 현우가 승리감에 차서 가리켰다. 이 모든 성공, 운이야. 가족 연줄이겠지 아마. 진호는 천천히 일어서며 재킷을 정돈했다.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나는 대입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밤새 여과 시스템 시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졌어. 3번째 시도 때는 이미 5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국제 NGO와 첫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 전체 그룹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난 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았어. 너희들이 시험 답안을 암기하는 동안 나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어.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다. 진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계속했다. 나는 학문적 길을 깊이 존중해. 수백 명의 뛰어난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지. 하지만 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모욕할 필요는 한 번도 없었어. 진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빠르게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미국인들이 우리 조건에 동의했어. 방금 92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어. 이 소식이 놀란 표정들과 함께 흡수되는 동안 진호는 차분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의 뒤로 수진이 다가왔다. 진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후회하는 듯했다.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학교에서,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널 대한 방식에 대해. 진호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래된 분노가 그의 가슴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녀는 머뭇거렸다. 그냥 네가 떠난 후 우리 모두 얘기를 나눴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못된 것들을 쫓으며 낭비했는지 깨달았어. 현우도 자신의 성취 중 절반은 지어낸 것이라고 고백했어.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직은 좋은 시작이야. 출구로 향하면서.
그는 현우가 의자에 무너져 앉아 빈 술잔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순간 그를 위한 연민이 일었다. 현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되어맨이 문을 열어주었다. 떠나기 전에 진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것은 그가 10년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마침내 과거의 유령들이 그를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이 과거를 놓아주는 능력에 있다. 진호는 연회장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아직 말해줘야 했다. 10년이 걸려 정리한 마지막 교훈이었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는 예전의 동창들을 바라보았다. 그를 조롱하고 과소평가하고 이제는 존경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실패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진짜 실패는 내게 진정으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평생을 사는 거야. 불편한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민서는 자신의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몇몇은 불편하게 넥타이를 풀거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너희는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아이가 없는지 물었지. 사실은 내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야. 우리의 정화 시스템은 세 대륙에 걸쳐 170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어. 그의 시선이 현우의 눈과 마주쳤다. 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이상하게 왜소해 보이는 현우. 난 누구를 모욕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사실 학창시절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왔어. 이 장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지.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마무리됐어? 진호는 밤새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한 번도 필요 없었어.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조종사로부터 온 메시지로 도쿄행 전용기가 출발 준비가 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내일 아침 일본 환경부와 회의가 있어. 도쿄 만오염 정화를 이끌도록 선정됐어. 서양 엔지니어들이 해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지. 마음속으로 진호는 그 전화가 실제로 도쿄 회의 확인이 아니라 그의 비서가 보낸 탈출 전화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감정적 상황을 예상하고 정한 신호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나머지는 모두 진실이었다. 호텔 매니저가 깊이 인사하며 다가왔다. 박 사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진호는 마지막 관찰을 했다. 만약 누구든 세상을 개선할 진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너희가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될 수 있는지 때문에. 가벼운 인사와 함께 그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뒤에는 성찰로 가득한 침묵을 남겼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다. 첫 시제품, 첫 실패, 첫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지지했던 소수의 사람들. 부모님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를 믿었다. 첫 고객들은 그의 기술에 의심을 품었지만 기회를 주었다. 민수는 모두가 떠났을 때도 그의 곁에 남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는 성공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영향이었다. 그리고 그 밤, 어쩌면 그는 예전 동창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씨앗을. 엘리베이터 자동문이 조용히 닫히며 진호를 방금 뒤에 남겨둔 세계와 차단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도감, 향수, 그리고 놀랍게도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로비로 가시겠습니까, 손님? 승강기 안내원이 공손히 물었다. 네, 부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진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단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펼쳐진 더 큰 맥락.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가를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변모시킨 한국인의 회복력 있는 정신. 스마트폰이 알림 소리와 함께 진동했다. 미국 계약의 최종 승인이 도착했고 국내 기술 유산을 지켜낸 것에 대해 축하하는 국무총리의 메시지가 함께 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진호는 한국의 역사를 생각했다. 정규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항상 역경 속에서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었던 국가.
손님, 허락해 주신다면 승강기 안내원이 수줍게 말했다. 제 아들이 공기질 모니터링 앱을 만들려고 해요. 아직 16살인데.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이 이메일로 시제품을 보내라고 하세요. 직접 볼게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깊이 인사했다. 너무 관대하십니다. 문이 로비에서 열리자 진호는 호텔 총지배인과 2명의 보좌관에게 맞이받았다. 박 사장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배인이 손짓하자 보좌관 중 한 명이 전통 한국식 상자를 내밀었다. 작은 선물입니다. 수백 년 된 전통을 지키는 스님들이 보성산에서 재배한 녹차입니다. 진호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선물을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 정신이었다. 미래를 포용하면서도 전통에 대한 존중,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진정한 친절함. 출구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아시아 기업 투자에 대해 시끄럽게 논의하는 서양 관광객 무리를 지나쳤다. 한국 기업의 문제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다. 세계화가 미국 모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진호는 살짝 미소 지었다.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동안 그의 회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확장하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다. 호텔 입구에서 그의 운전기사가 리무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시겠습니까, 사장님? 그래, 김 기사. 내일 도쿄에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차에 오르며 진호는 옛 친구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10년 전 자신의 꿈을 비웃었던 현우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회사는 현우가 다니는 회사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리무진이 호텔을 떠나자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10년 전과 같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고향인 부산의 작은 해변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모래성을 짓다가 문득 물이 어떻게 모래를 통과하는지 궁금해했던 순간 그 단순한 호기심이 지금의 모든 것으로 이어졌다. 때로는 가장 작은 질문이 가장 큰 답을 가져온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연구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의 과거 여행은 이제 끝났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의 리무진이 강남의 불빛 가득한 거리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렸다. 창밖으로 그는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빛과 혁신, 그리고 끈기의 교향곡. 전화가 다시 울렸다. 수진이었다. 진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했다. 사과하고 싶었어. 모든 것에 대해. 학교에서 우리가 널 대했던 방식, 그리고 오늘 밤에도. 괜찮아.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야. 그녀는 망설였다. 네가 떠난 후 우리 모두 얘기를 나눴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못된 것들을 쫓으며 낭비했는지 깨달았어. 현우도 자신의 성취 중 절반은 지어낸 것이라고 고백했어.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직은 좋은 시작이야. 통화를 마치고 그는 좌석에 기대 앉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감정이 그를 감쌌다. 순환이 완성되었다. 그는 누구를 모욕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그 일을 해냈다. 그의 태블릿은 최신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 다른 미국 대기업이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성실한 노력, 겸손함, 장기적 비전의 철학이 세계 무대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리무진이 붉은 신호등에 멈췄다. 창문을 통해 진호는 밤 11시에도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학생을 카페에서 보았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서 자신을 알아보았다. 결단력, 비전, 다른 이들이 부과한 한계를 거부하는 태도.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미나 씨, 다음 달에 내 옛 학교에서 강연을 예약해 주세요. 주제, 성공을 위한 대안적 경로. 네, 사장님, 다른 지시 사항이 있으신가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네, 젊은 혁신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학업 요건 없이 오직 빛나는 아이디어와 결단력만 있으면 돼요. 리무진이 공항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도착했습니다, 박 사장님. 진호는 차에서 내려 서울의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빛나는 고층 빌딩 위로 마치 17살 때
대학 학위가 있든 없든 세상을 바꾸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을 때처럼 오늘 밤의 만남을 통해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 박 사장님, 보좌관이 다가왔다. 전용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프라이빗 터미널을 향해 걸었다. 내일 도쿄에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협약에 서명할 것이다. 걸어가면서 그의 생각은 옛 동창들의 얼굴로 돌아갔다. 원한이 아닌 그들도 외모와 사회적 기대를 넘어 진정한 목적을 찾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강남의 불빛이 멀어지는 동안 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이 어떻게 그를 바꾸었는지. 그는 이제 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살고 있었다. 한국의 진정한 성공은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데 있었다. 지난 세기의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그 정신이었다. 그리고 진호는 자신의 작은 방식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륙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장님? 기장이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항상 그래왔지. 비행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날이.